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의 세그윗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네, 영상을 준비해 봅니다. 그 세그윗이라는 네,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사용하셨던 많은 분들이라면 그 특별히 이제 주소를 생성할 때 뭐 세그윗 주소로 만들 것이냐, 뭐 레거시 주소로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선택지로 앞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장부들 보시면 어떤 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세그윗. 네. 이런 네, 주소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BC1로 시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세그윗 주소가 됩니다. 네. 이걸 네이티브 세그윗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네.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도대체 세그윗이 뭐냐, 도대체 왜 나온 거냐, 네, 궁금하셔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이해하기가 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따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뭐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요 사이트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 그림들이, 예쁜 그림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 설명하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가 실제로 비트코인 공부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네, 사이트인데요. 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이해하는데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그윗은 세그레이티드 위트니스의 약자이고요. 간단하게 세그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2017년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네, 소프트 포크 업그레이드입니다. 그 블록체인의 업그레이드가 소프트 포크와 하드 포크가 있는데, 네, 그 뭐냐, 네,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따로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소프트 업그레이드이고요. 소프트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기존의 블럭들과 노드들과 호환을 이루는 네,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기 이름에서도 의미하듯이 예, 이 위트니스라는 거는 서명을 이야기해요. 네, 서명 부분을 분리한 겁니다. 뭘 분리했냐면 거래의 아이디를 구할 때 거래의 이 아이디는 이 모든 거래 데이터에 대한 해시 값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모든 그러니까 데이터 중에 어느 일부분만 변경이 돼도 네, 거래 아이디까지 새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래 전부에는 그 서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예시를 보면 그러니까 UTXO가 두 개가 사용되었고 각 UTXO를 사용할 때는 네, 이 서명 부분이 들어가죠. 네, 서명을 넣어야 되고 두 개를 이용해서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네. 네, 거래 데이터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이 내용의 전체에 대한 해시 값이 거래의 아이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그윗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거래 데이터 중에 이 서명 부분만 따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를 해서 그 거래 아이디를 계산할 때 이 부분은 제외합니다. 이 위트니스라는 건 서명 부분인데 이걸 제외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답니다. 이게 단데 그럼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 이거 왜 했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꼭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거래 가변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 이게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 거래 아이디가 하나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 두 개의 이제 UTXO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이 하나의 서명 부분을 살짝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효한 서명인데 여전히 유효한 서명인데 여기를 이제 그 서명 이 주소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제3자가 이 서명을 보고 여기 살짝 바꿔가지고 유효한 거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동일한 거래인데 다른 그 아이디를 가진 거래가 두 개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거래를 만들었던 발생시켰던 소유자는 TX 아이디 뭐 1번으로 했는데 2번의 데이터를 누군가 복제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메모리 풀에다가 던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채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채굴할 수도 있지만 요걸 포함하는 블럭을 채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거래가 무효돼요. 무효화. 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피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거래 내용은 똑같거든요.
근데 거래 내용은 똑같아요. 그냥 단지 요 아이디만 바뀐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낸 사람이 보내자마자 이 아이디가 따지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가지고 해당 거래 내역을 이제 트래킹을 할 텐데 트래킹을 했는데 뭐 결국 채굴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무효화하고 돼서 폐기 처리가 됐어. 그러면 당황스럽겠죠. 근데 다시 뭐 주소를 가지고 조회해 보니까 인출은 제대로 되었다는 거죠. 다른 아이디로. 어쨌든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 버그죠. 네. 그래서 거래 감염성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뭔가 이런 거래들을 자동화하는데 사람이 보는 데는 뭐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이제 거래를 프로그래밍을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오류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세그윗이라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럼 이 세그윗 업데이트로 얻은 건 뭐냐? 네,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거래 가변성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블럭 사이즈를 조금 늘렸어요. 이건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는 건 아니고 일단 확장성, 그러니까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고 한 것이겠죠. 어떤 식으로 같이 처리를 했냐면 기존에는 그 하나의 블럭이 1MB를 넘을 수 없었고 대략 4,000개의 거래를 담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계산을 해보면 초당 7개밖에 처리를 못하는 용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블럭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이제 거래 내용은 별로 그러니까 사이즈가 요만큼밖에 250바이트밖에 차지를 안 해요. 약 75% 정도는 서명 데이터가 차지를 한단 말이죠. 사실상 서명보다는 이 거래 내용이 중요한데 블록의 대부분은 서명 데이터가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명 데이터의 길이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개선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개선을 하냐면 어차피 서명 부분을 좀 분리를 하면서 분리를 하는 게 세그윗이었고 이제 블럭의 최대 사이즈를 계산하는 방법이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는 그대로 그냥 블럭의 전체 사이즈를 1MB로 제한을 했는데 이제는 웨이트 유닛이라는 단위를 도입을 해서 기존에는 100만 바이트였는데 이제는 400만 웨이트 유닛까지만 블럭을 채울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면 사실 그 이전 블럭들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전형적인 그 기존의 거래 데이터들은 일단 웨이트 유닛을 구할 때 4로 구합니다. 4로 계산을 하고요. 이건 가상의 어떤 그런 무게 개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트니스, 서명 부분의 데이터는 1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바이트 수를 이렇게 가중치를 더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합한 값이 이제 웨이트 유닛이 되고요. 그 웨이트 유닛이 400만 웨이트 유닛까지만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기존의 블럭들은 그대로 어차피 위트니스 바이트가 없었죠. 서명 부분 분리한 게 없었으니까 다 요 안에 들어가 있던 놈들이니까 100만 바이트에 4 곱하면 그대로 400만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세그윗 주소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세그윗 주소를 사용해서 넣는 서명 부분은 이제 가중치가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75% 정도의 할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많은 거래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는 4,000개의 트랜잭션을 담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약 5,700개의 거래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다 했네요. 그 마지막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너무 러프하게 드려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 네, 어쨌든 블럭 사이즈의 용량이 살짝 늘어나면서 이렇게 그 거래를 더 많이 거래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고요. 기억해야 될 것, 세그윗은 그 거래 아이디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기존에는 그 거래 아이디 계산할 때
서명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있어서 분리를 해놨다. 그래서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거래 아이디가 변경되는 거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세그윗을 통해서 특별히 서명 부분의 데이터는 가중치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할인을 좀 해줘서 더 많은 그 거래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이 세그윗 주소를 이용하면은 그래서 수수료를 좀 아낄 수 있습니다. 기존 레가시 주소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그대로 다 내야 되는데 특별히 세그윗 주소를 이용하게 되면 이 서명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혜택 75%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저렴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풀 보면 옛날에는 이게 1MB를 넘을 수 없었는데 세그윗이 2017년에 활성화되고 나서부터는 최대한 1.8MB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세그윗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내용은 요거 내용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꼼꼼하게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